자, 오늘 분석해볼 내용을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칫하면 굉장히 건조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항공 규정들 말이죠. 오늘은 이걸 단순히 텍스트로만 읊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조종석에 앉아 비행 전 준비부터 무사히 활주로에 접지하는 그 순간까지 아주 다이나믹한 실제 비행 워크플로우로 쭉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규정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따라갈 비행 준비의 4가지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ATIS 방송을 청취하고요. 그다음 비행 계획서 제출. 세 번째로 트랜스폰더 세팅과 택시 허가. 그리고 마지막 비행 계획서 종료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조종관을 잡기도 전에 시작되는 ATIS 방송 청취입니다. ATS, 다들 잘 아시죠? 공항의 초기 상태를 파악하는 조종사들의 완벽한 생명줄입니다. 현재 어느 활주로를 사용 중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도계 세팅값 같은 필수 데이터를 쉴 새 없이 방송해 주거든요. 하늘로 나가기 전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첫 번째 퍼즐 조각인 셈이죠. 그런데 이 ATIS의 수신 거리를 보면 상황에 따라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도착할 때는 무려 60해리박, 고도 25,000피트 상공에서도 잡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륙하려고 할 때는 5해리, 고작 100피트 이내에서만 수신이 가능합니다. 완전 다르죠? 비행하실 때 이 물리적인 수신 한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ATIS가 단순히 기온이나 풍향, 숫자가 바뀔 때만 재녹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개가 친다거나 활주로 제동 상태가 나빠졌다거나 심지어 공항 주변에 새떼가 나타났을 때, 조류 활동처럼 안전에 직결되는 이벤트가 터지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냥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니라 완전한 실시간 안전 경보망인 거죠. 이 규정 하나만 봐도 조종석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만약 활주로가 공사 같은 이유로 짧아졌다. 그러면 ATIS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 무조건 먼저 warning, 즉 경고라는 단어부터 때려 넣습니다. 그 다음에 shortened, 단축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다른 자잘한 정보에 묻히지 않게 조종사의 귀를 확 잡아 끄는 겁니다. 반대로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쾌청한 날에는 어떨까요? 운고가 5,000피트 이상이고 시정이 5km, 즉 5마일 이상으로 탁 트여 있다면 말이죠. 이럴 때 ATIS는 하늘 상태에 대한 방송을 그냥 쿨하게 생략해버립니다. 안전이 완벽히 확보된 맑은 날에는 불필요한 말을 줄여서 우리 조종사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엄청난 효율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날씨 체크 끝났고요. 두 번째 단계인 비행 계획서 제출, 이 핵심 서류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관할 구역의 룰을 따르고 있느냐를 아는 겁니다. ICAO 표준이나 한국 국내선의 경우 출발 60분 전까지는 서류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FAA 규정으로 IFR 비행을 한다면 딱 30분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시간 차이가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처리하는 속도를 완전히 좌우하죠. 제출 시간을 알았다면 지연됐을 때의 룰도 알아야겠죠? 만약 FAA IFR 비행인데 계획했던 출발 시간보다 무려 2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요? 이때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2시간이라는 거대한 창을 넘어가면 무조건 ATC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내 소중한 비행 계획이 통째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비행계획서에 적어넣는 그 작은 알파벳 코드 하나하나는 내 비행기의 능력을 ATC에 보여주는 명함 같은 겁니다. 기내에 환자가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M 코드를 꼭 넣어야 하고요. 내비게이션 장비 코드를 깜빡하고 안 적었다? 그러면 나중에 항법 장비가 고장났을 때 관제소에서 RNA 위 대체 항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코드 하나가 비행의 유연성을 완전히 결정짓는 거죠. 서류 작업 마쳤고로 세 번째 단계, 트랜스폰더와 택시 허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기를 움직일 준비를 해보죠. 관제탑이랑 무전하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종석 시계가 ICAO 표준 시간에 딱 맞는지 보는 건데요. 허용 오차가 겨우 30초입니다. 굉장히 빡빡하죠? 심지어 데이터 링크 환경이라면 오차 범위가 단 1초로 확 줄어듭니다. 하늘의 시스템은 이 완벽한 시간 동기화 위에서만 돌아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거 항공 지식 물어볼 때 나오는 완전 단골 질문인데요.
트랜스폰더는 대체 언제 켜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택시, 즉 지상 활주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바퀴가 구르기 전에 미리 켜둬서 지상 레이더에 내 위치 정보를 확실하게 띄워놓는 거. 이게 바로 실전 워크플로우의 핵심 절차입니다. 그리고 관제사가 내리는 공식적인 SSR, 즉 2차 감시 레이더 지시어들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전으로 스쿼크 찰리라는 지시가 딱 떨어지면 아, 기압 고도 전송 기능을 켜라는 거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조종사들이 어떻게 시간을 쪼개 쓰는지 그 리듬을 한번 볼까요? 보통 택시 시작 10분 전에 딜리버리의 IFR 클리어런스를 미리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라운드 관제소와 교신하면서 유도로를 굴러가는 도중에 실제 클리어런스를 전달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멈춰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엄청난 멀티태스킹이죠. 어느덧 비행을 마치고 네 번째 단계네요. 가장 중요한 마무리. 바로 비행계획서 종료입니다. FAA IFR 비행에서 이 종료 절차는 여러분이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관제탑이 있는 공항에 내리면 착륙하는 순간 관제사가 알아서 깔끔하게 닫아줍니다. 진짜 편하죠? 그런데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 내렸다?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시스템이 우리가 내린 걸 모르니까 조종사가 직접 수동으로 비행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무조건요. 여기서 진짜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VFR 비행을 마치고 도착 예정 시간에서 30분이 지나도록 비행 계획 취소하는 걸 깜빡했다. 이거 단순한 경고장이나 벌금으로 안 끝납니다. 말 그대로 수색 및 구조, SAR 작전이 즉각 개시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걸로 간주해서 여러분 찾겠다고 헬기 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찔하죠? 한국의 국내 규정도 원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종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랜딩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관제기관에 도착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무전으로 하던 사무실에 직접 뛰어가서 하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요. 이 작은 도착 보고 하나가 전체 항로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막아주니까요. 사실 정말 완벽한 비행의 완성은 바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는 그 랜딩 순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서류 작업과 절차가 깔끔하게 클로징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쭉 따라가 본 내용들, 그냥 시험에 나오는 정답들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단계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하늘의 거대한 안전질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비행 전 첫 ATIS 청취부터 최종 도착 보고까지 이 완벽한 워크플로우를 매끄럽게 통제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진짜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게 사랑인 거 알고 있죠?